지원은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 UC 시스템의 특이한 점 때문에 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ED라는 것 때문에 합격을 둘 다 하게 된다면은 UC를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지원할 수 있지만 둘 다 합격하면 ED를 가야 된다. 이게 정답이겠죠. 예. 커먼 앱하고는 좀 다르죠. 다만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짧으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하면 되고 전공은 굳이 얘기 안 해도 돼요. 그게 사실 우리가 전공에 대한 어떤 확실한 결정된 바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나는 컴퓨터를 전공하고 싶다는 거지 내가 컴퓨터를 이미 전공할 만큼 잘해라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그 미리 계획을 하고 뭐 10학년, 11학년 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정말 아쉬운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전공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나는 뭐 구글이나 뭐 이런 데를 가서 일하고 싶다. 근데 내가 지금 컴퓨터에 대해서 딱히 특별히 아는 게 없다라는 학생들이 정말 절대 다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전공 얘기를 쓰느냐 안 쓰느냐 어차피 쓸 내용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공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피력할 만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학생들이 거의 애당초 없기 때문에 그 질문이 어떻게 보면 우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더 반성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이걸 전공을 하고 싶다고 주장을 계속 하지만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가 있느냐 아니면 전공과 관련된 책들을 한 10권이나 읽어봤느냐 그거에서 만약에 정말 나는 정말 할 말이 있다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나의 열정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시도해서 가장 크게 이루어냈던 업적 같은 거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게 사실 굉장히 아쉬운 점이죠. 예, 안 받는데요. 되게 좀 황당한 얘기죠.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추천서는 어차피 다 좋은 얘기만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고 추천서를 누구한테 받느냐를 통해서 은근간접적으로 나의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를 나타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더 막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더 평등한 기회 부여 면에서는 굉장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참고로 재밌는 게 UC는 이제 시스템과 철학이 굉장히 독특하다 보니까 퍼블릭 스쿨이 굉장히 비중이 많아요. 고등학교가. 일반적으로 뭐 보면은 물론 이제 퍼블릭 스쿨이 어디나 많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조금 여담이긴 한데 만약에 정말로 난 UC에서 졸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이것도 또 다른 주제긴 한데 편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편입을 하려면 UC를 편입을 하려면 산타바바라를 갔다가 UC 버클리로 편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거의 그거는 굉장히 드물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드물어요. 정말 큰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를 졸업하면 돼요. 그게 그 트랜스퍼의 절대 다수가 UC의 커뮤니티 컬리지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철학적인 그 어떤 뭐 사명, 교육의 사명적인 면에서 거기 이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이제 그게 관심을 줄 만한 토픽이긴 하죠. 아무튼 추천서 받지 않는다. 시험 성적도 받지 않는다. 예. 제 생각에 둘 다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그거를 구별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좋고 바이오도 이제 굉장히 다양하죠. 바이오메디컬로 해가지고 뭐 제약 쪽으로 갈 건지 그 분야를 좀 생각해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뭐 샌디에고가 훨씬 낫느냐 아니면은 뭐 얼바인 그 UC LA 쪽이 훨씬 더 낫느냐 뭐 이런 고민할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둘 다 충분히 좋다. 우열을 가리는 게 무의미하다라는 게 답일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적는 게 맞죠. 뭐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느낌적으로는 약간 예를 들어서 작년에 아버님께서 30만 불을 버셨다. 근데 그 전년도에는 뭐 25만 불, 그 전년도 25만 불 했다. 그러면 조금 낮게 하는 게 저는 솔직히 좋다고 생각해요. 아주 불법적이지 않은 영역에서. 왜냐하면 뭐 보너스까지 해가지고 5만 불을 더 버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빼고 이제 분봉만 아니면 신고된 금액만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거는 사실은 합격률이라기보다는 그 Financial Aid에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합격 불합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나에게 이제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는 학생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도움이 필요가 있겠죠. 다만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일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그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아웃 오브 스테이트고 파이낸셜 에이드를 못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의미가 크게 없다 대부분의 경우에. 만약에 캘리포니아 레지던트나 아니면은 뭐 미국의 아웃 오브 스테이트라면은 그러면은 파이낸셜 에이드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중요하겠죠.
AP는 가능하고 AP는 당연히 많이 할수록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UC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좋은 수업을 많이 들어서 잘해왔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없어요. 그렇죠? GPA. 그 다음에 내가 고등학교 트랜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그 두 가지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수업을 들었는지 그리고 어려운 수업들을 들어서 얼마나 잘했는지. 근데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AP겠죠. 미국 이제 AP를 많이 하니까 AP는 최대한 많이 듣는 게 저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시험도 봐야 되고 그리고 시험을 봐야 된다는 얘기는 주니어 때까지 11학년까지 시험을 봐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10학년, 11학년 때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9학년, 10학년 때 어떤 수업들을 들어야 되는지가 이제 나오겠죠. 계획이. 순서 변경은 될 거예요. 되는데 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드래그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지웠다가 다시 기입하고 해가지고 순서를 이렇게 올리는 그런 방법은 있겠죠. 당연히 의미 있고 더 이제 나에게 임팩트가 컸던 거 그리고 내가 커미트먼트가 굉장히 많았던 거를 가장 위로 해가지고 나의 중요도 순서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서도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거의 이제 10칸이 있으면 10칸을 다 적어야 되는 게 의무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어쩌면 한국 학생들보다도 부모님들이 더 여기 한 칸 비어 있다. 이거 미비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여섯 개만 의미 있는 걸 해가지고 하는 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고 그렇게 해도 많이 갔어요. 다 적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 있는 걸 적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이 과다 경쟁의 사회 속에서 아마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스펙을 적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크게 의미 없는 액티비티라면 저는 뭐 크게 의미 없다. 진짜 굳이 그 10개를 다 적는 거에 집착하지 마시라. 이렇게 저는 정말 강력하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좀 해야죠. 그거는 해야죠. 예를 들어서 그때 개인적인 어려운 점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했었는데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안 좋아서 이때 내가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게 많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해야 될 거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집중을 못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설명을 해야겠죠. 뭐가 됐든. 레터 그레이드만 있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A-면 A, A+도 A.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전환을 하지 않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시스템이 있는 학교가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UC 시스템의 어떤 철학적인 기회 균등에서 보면은 아마 그냥 레터 그레이드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AP를 하면 우리가 보통 GPA 할 때 그 웨이티드로 해가지고 뭐 5점을 주잖아요. 그래서 4.6 뭐 이렇게 만드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거 다 4점 만점으로 됩니다. 언웨이티드로 돼요. 레터 그레이드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AP에서 뭐 A를 맞으면 4가 아니고 5를 주는데 그거 다 4로 계산됩니다. 아까 우리가 막간에 잠깐 얘기할 때도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그 UC가 인기도 좋고 캘리포니아 날씨 좋잖아요. 근데 그 UC를 가기 위해서 이제 ED를 안 쓴다. 그런 케이스가 우리도 이제 몇 케이스가 있다고. ED는 일단 내가 가서 1%의 후회도 없는 학교 아니면 ED를 안 해도 돼요.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ED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나는 UC 시스템을 뭐 버클리든지 어디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ED를 안 한다? 그거 괜찮아요.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ED가 아깝다라고 해가지고 ED를 굳이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나중에 대구도 욕먹을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친구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 메디컬 스쿨을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ED를 코넬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 코넬 이거 쓰면 너는 될 것 같다. 이거 진짜 코넬 가도 괜찮겠냐니까 자기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됐어요. 제가 원래 제안했던 거는 프린스턴을 EA로 쓰고 ED 하지 말자. 왜냐면 너는 레귤러에서 어차피 될 것 같다. 이 아이비리그의 여기 중에서 내가 보기엔 몇 군데는 된다. 근데 본인이 ED로 해서 빨리 신경 안 쓰고 싶어요. 4월까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ED로 썼어요. 됐거든요. 근데 어머님께서 나중에 아니 왜 ED를 여기를 쓰게 됐느냐라고 컴플레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너는 코넬을 쓰면 된다. 진짜 가도 괜찮겠냐라고 해서 괜찮다고 해서 쓴 거다라고 이렇게. 물론 어머님도 그때는 말씀이 없으면 나중에 이제 항상 되고 나면. 근데 그때 또 이유가 뭐였냐면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더 학교 성적이 떨어지는 여자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된 거예요. 코넬 ED가. 그러니까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ED는 정말 내가 가서 후회가 없을 학교면은 ED를 쓰는 거예요. 물론 ED가 어느 정도 유리하냐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것도 예전에 VKTV에서 찍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쉽진 않아요. 뭐 아이비리가 돼도 나는 버클리가 가고 싶다.
이런 학생 나중에 또 트랜스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그거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 UC는 UC니까. 자기들 시스템 있고, early도 없고, regular도 없고, 그냥 딱 한 번 있으니까. 지원을 해보실 때 만약에 정말 가고 싶다면은 ED를 안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변칙적인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ED2를 해가지고 뭐 NYU나 아니면 에버리 같은 데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만족을 할까요? 결국에는 뭐 좋은 학교를 꼭 가는 게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에 있다면 그거를 존중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